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나면 위험하지만 단독주택은 안전규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출 방식을 놓고 구성원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공백 사태도 우려됩니다. 한지와 판화가 만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목판에 한지를 주물하는 일명 캐스팅 기법으로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열어가는 작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젯밤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모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이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졌던 탓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빠르게 번진 건데요. 이렇게 불에 취약한 마감 재료를 못 쓰게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뒤편 보일러실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와 불길이 솟구칩니다. 불과 5분 만에 불길은 일가족 3명이 머물던 2층짜리 집을 집어삼킵니다. 60대 남편이 맨발로 뛰쳐나와 소화기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60대 아내와 20대 딸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일러 쪽에서부터 확 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 있다고, 사람이 2명이 있을 거라고 안에. 신고 9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뚫고 출입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2 모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20대 딸도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불이 세서 그냥 저희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그냥 막 뿌리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무너져 내린 집 주변 곳곳엔 화염에 휘어지고 타버린 샌드위치 패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불은 등유나 나무 땔감을 넣어 쓰는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샌드위치 패널이었습니다. 속을 스티로폼으로 채운 샌드위치 패널은 보온 효과가 높지만 불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보일러실이 따로 구획돼 있고 내화 구조로 하면은 고기만 타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지난해 건물 내부 마감재를 샌드위치 패널 같은 복합 자재로 쓸 경우 속재료의 성능 기준을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 이상으로 높이는 등 규제는 강화됐지만 단독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라도 필로티 구조 건물이면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재료를 써야 하는 기준도 3년 전 생겼지만 이 집은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 소급 적용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정작 법은 강화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선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이 3인 경선으로 진행한 세계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제천시장 후보의 김창규 전 주 아제르바이잔 대사, 음성군수 후보의 구자평 전 금왕읍장, 증평군수 후보의 송기윤 전 재경증평 군민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최현우 2 예비후보가 맞붙은 청주시장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되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단양과 보은군수 경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논란이 불거진 괴산군수 후보 선출은 충북도당의 요청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 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수끼리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표가 진행돼 직원들이 투표를 거부하거나 몸싸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직원과 학생까지 투표 방식을 합의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총장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오는 6월 현직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선제를 도입한 국립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올해 선관위가 교통대 총장 후보자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2월 6일까지와 3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그리고 오는 6월 22일부터입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대선 투표일 전 30일부터 이후 20일, 지방선거일 전 60일과 이후 20일 안에는 다른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 지방선거 전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날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교원과 직원, 학생 등 세 주체가 선거 방식과 절차를 합의해야 하는데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투표 반영 비율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교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직원과 학생의 투표 산정 비율을 정해 직원 1명의 투표 가치는 0.31표, 학생은 0.13표에 불과했는데 이 가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정당하게 투표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가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투표율로 올리고 싶습니다. 각 구성원의 대학 발전 기여도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인데 별다른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매우 부족한 그 시간하고 또 합의 주체별로 어떤 부담 이런 게 좀 작용해서 합의에 좀 이르긴 어려웠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제 극복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합의에 이른다 해도 시기가 문제입니다. 빠르게 준비해도 6월 말에야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명부 작성, 열람,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사전 과정을 거쳐야 하고 후보자를 선출해도 교육부 검증 기간만 2-3달이 더 필요합니다. 현직 총장 임기를 넘기는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충북대 또한 6월 말에는 선거를 치러야 8월 임기를 마치는 총장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아직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주인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 바꾼 법률. 그 취지에 맞는 합의를 제때 이뤄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파나는 여러 장을 찍어내 널리 소장할 수 있어 예술 애호가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디지털 프린팅 기법이 날로 발전하면서 과거 파나가 지녔던 복제 가치는 다소 퇴색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파나 예술 자체가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나 작가들은 저마다의 창의적인 표현을 펼치며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했다 시간에서는 목판과 한지를 결합해 촉각적 파나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김미양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바람을 타고 꽃비가 내립니다. 울퉁불퉁 살아있는 종이결, 섬세한 그림선, 마치 회화일 것 같은 이 작품은 파나입니다. 김미양 작가는 목판을 조각한 뒤 마치 금속 주물하듯 목판에 한지를 주물하는 일명 캐스팅 기법을 활용합니다. 아주 얇은 종이부터 이걸 한 장 갖다가 캐스팅을 뗄 수가 없으니까 한 5장에서 한 7장까지 겹쳐가지고 이거를 그 두드림솔로 두드려서 그 아주 미세한 선까지도 잡아내려고 그렇게 캐스팅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파나는 또 다른 상상력의 원천이 됐습니다. 파나를 찍기 전에 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이걸 어떤 단계에서 몇 번째 판을 찍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수학 공식을 푸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판화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작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손으로 뭔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올록판과 볼록판을 같이 한번 한 장에다 찍어보자. 이 작가의 작업에서 한지는 여백이 아닌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종이 자체를. 그 한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색깔.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뭔가 더 가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 그림에 보면 그 한지 색깔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녀의 판화는 한지공예로도 진화 중입니다. 한지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지를 얇게 잘라가지고 다 그걸 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염색을 했죠. 맨 처음에는 아크릴 컬러로 색감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걸로 염색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옷으로 염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지가 옷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최근에는 생명력을 춤에 비유한 프로젝트 작업에 한창입니다. 누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생명이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게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까지 강하게 춤을 추는데, 그거를 위에서 보면 결국에 다 돌아가는 하나의 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팽이에다가 해가지고 휙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삶이 저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거구나.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 최대 재개발 사업인 3호 2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서원구 사직동 22만 2,600제곱미터 규모의 3호 2구역에 최고 높이 29층 아파트 48개 동 4,148세대를 건설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호 2구역 사업 주최 측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착공 신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3호 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간 갈등으로 10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괴산군수 예비후보 가족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박덕흠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당원 실명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예비후보들이 직접 충북도당에서 여론조사용 명부를 전달받은 만큼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수사를 의뢰해 범인과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괴산군수 예비후보의 부인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을 찾아와 당원 실명이 표기된 전화번호가 당내 경쟁 상대에게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며 박덕흠 의원을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박 의원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의원총회에 불참한 박덕흠 의원은 해당 예비후보 부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당원 명부 유출 건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예비후보는 누군가 명부를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청주시 의원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 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모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며 다른 선거운동원 5명에게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이 모두 해당 예비후보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 의회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됐던 프로축구단 창단이 다시 추진됩니다. 청주시 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모 기업의 운영비 의무 분담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마감되는 프로축구단 가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청주시와 청주FC는 모 기업의 재정 지원 부담을 명확히 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하면서라는 협약서 문구를 부담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음 주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청주시 등 지자체도 생활지원비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청주시 등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는 오는 25일부터 4주 동안은 확진자에게 적용되는 7일 격리 등 모든 조치가 유지되지만 이후인 다음 달 하순부터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되고 치료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전체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기준 발표한 청주 전체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마이너스 0.01%로 2020년 6월 조정지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청주 4개구 전체 평균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전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2%로 충청권 4개 시도 중에선 유일한 플러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과 충주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전주 대비 각각 0.3% 이상 급등해 충북 전체 전세가 주간 상승률은 0.11%로 지난주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발맞춰 어젯밤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9명,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은 3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식당 등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진 만큼 심야 시간을 포함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북에서 올해 들어 이달 21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충북 소식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울산